예, 안녕하십니까. 예, 녹화를 했는데 화면이 빠져버려서 다시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후원본 혹은 장고형 고본이라는 건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전방 후원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김새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앞에는 네모났고 뒤에는 동그랗다라는 것이고요. 장고형이라는 것은 이제 뭐 장고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쇠 구멍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게 일본에서 건너왔느냐, 이제 3세기에서 5세기 사이인데요. 일본에서 건너왔느냐, 아니면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발견된 게 이제 우리나라 전라남도 지방에서 발견이 됐는데 맨 뒤에 가보면 이제 집어넣어놨는데요.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14기가 발견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14기가 발견이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 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의 지배를 받은 흔적이 아니냐라고 덜컥 겁이 났던 거죠. 특히 임나일보 무설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일본이 지배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임나일보 무설이 있는데 그것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전전긍긍했던 것이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이 전방 앞에는 네모났고 뒤에는 동그랗게 생겼죠. 혹 흡사 열쇠 구멍처럼 생기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엔 이제 뭐 장구처럼 생겼다라고 뭐 보면 되겠죠, 그죠? 뭐 장구처럼. 예.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부장품들이 이제 백제와의 교류 흔적도 발견되고 있고, 이게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완전히 복속해서, 그 지배자가 무덤을 쓴 것인가, 아닌가, 교류의 흔적인가, 이것에 대해서, 결론이 지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류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임나일보 문서는 이미 파괴가 됐었죠. 그죠? 일본엔 3,000기가 있고 우리나라는 14기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지배했었다면 우리나라에 더 많은 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놀라서 숨기기 급급했어요. 도굴 때문에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고서 냈다가 잘못했다가 일본 애들이 이건 우리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한 어, 한반도를 지배한 근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겁을 먹고 우리가 이걸 아예 없앤 게 아니라 나오지도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 나오는 부장품들을 보면 외화 백제 문화가 혼재된 섞여 있는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한쪽의 백제 문화가 는 아니고 외의 문화도 아니고 둘 사이가 어느 정도 혼재되어 있는 문화의 교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본 전방 후원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커요. 특징이 뭐냐면은 3세기 중엽에서 6세기 후반까지 일본에서 유행하던 무덤 양식이었습니다. 앞 안에 해자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설명하겠지만 앞쪽에다가 토기도 묻는 방식이었고요. 일본 전역에는 2천여 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원조인 건 맞아요. 예, 원조인 건 맞는데 왜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냐라는 것이지. 예, 특히 일본 일왕의 무덤 양식이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장품 보면 알겠죠, 그죠? 예. 여기서 나온 금동 제품을 봤더니 금동 신발과 금동 관 조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둘 다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일본풍에다가 백제풍까지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봤을 때 둘이 어느 정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특히나 부장품 중에 일본 금송이 나온 일본 나무가 일본에서만 생산되는 소나무가 여기서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 전방 후원본이 있었는데 어, 비슷한 것만 나오면 다 숨겨버렸던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문화재위원들이 평가 절하해버려. 없애버려. 보고도 하지 마라. 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연 구릉이었던 거예요. 앞이 동그란. 예. 그리고 이제 83년도에 들어서, 전방 후원본을 처음 확인하게 되었던 건데, 확인해 봤더니 안에서 일본, 금송도 발견되었던 거죠. 또 하나 이제 백제산 유리구슬이 발견이 됐는데요. 양쪽에서 신덕고문에서 발견된 유리구슬이 일본에서도 똑같이 발견됐던 거예요. 거의 동일한 디자인. 양쪽이 그 교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백제의 유리구슬은 백제 거예요. 이건 확실히. 백제에서 많이 발견됐었고, 백제가 더 많이 발견됐었고, 근데 일본에 조금 발견됐던 것이죠. 그럼 이거는 백제가 원산인 거잖아요. 근데 원산인 백제가 원산인 유리구슬이 일본에서 전방 후원본에서 발견된다 그러면 뭐 그럼 전방 후원본도 백제 건가?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백제가 세력을 확대해 가면서 일본과 교류를 하게 되고 그 교류의 결과 무덤 부장품 중에 저런 그런 저 유리구슬이 일본에서도 발견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교류입니다. 교류.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이 전방 후원본을 숨기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하면 지배당한 걸 근거로 보증해주는 근거가 아닐까라는 염려 때문이었던 건데, 이 쇠빈을 갑옷을 보면 일본과 한반도에서 발견된 쇠빈을 갑옷을 보게 되면 그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당시 갑옷이라는 것은 어, 말에다도 씌울 수 있었고 사람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요즘을 치자면 탱크입니다. 탱크. 그다음에 대포는 탱크에 해당되겠네요. 탱크. 이 탱크가 움직임이 자유자재롭고 빠르다면 기갑전에서 앞설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탱크에 씌울 수 있었던 갑옷 자체가 쇠비늘, 금속 제품이 작고 세밀하고 가볍다면 어떻게 될까요? 탱크의 움직임에 있어서 탱크의 기동력에서 훨씬 앞선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갑옷보다 일본의 갑옷은 훨씬 금속 쇠비늘이 커요. 그럼 삐그덕삐그덕 한다는 게 것이겠죠.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겠죠. 백제 것이 훨씬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탱크의 성능이 백제가 더 좋았다.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백제가 이긴다라는 것이죠. 예.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지배한다라고 했을 때 일본이 백제를 지배하는 건 이 쇠빈을 갑옷만 보더라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 강의일 때 전라남도 일대 열 몇 기가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처음에 덥기 급급했었고 크기도 작습니다. 일본 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었던 일본의 왕급에 해당되는 무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비슷한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앞에 부장품을 묻는 이 동그란 형태의 부장품을 묻는 형태는 일본의 전형적인 전방 후원분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그런 것까지 우리나라 광주 지역의 전방 후원분 장고형 무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임나일본 부설의 근거로 보기엔 여러 가지 다른 정황상 증거로 봤을 때 불확실하다. 즉 뭐냐? 교류지 뭐 교류. 5세기 말에서 그리고 일본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에 한반도 남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300년간 유행했었는데 우린 그렇지 않고 훨씬 짧은 기간이었었고 그 무덤의 기수도 숫자도 훨씬 적습니다. 부장품이 같다라는 것만으로 문화의 교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압도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백제, 쇠비늘의 근거를 통해서 백제가 일본이 백제를 완전히 무력으로 장악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장고영 고분, 일본에 있는 전방 후원본이라는 것은 일본과 백제의 문화적 교류가 나타났던 근거로 봐야 되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특히 일본이 백제를 지배했었다라는 근거로 보기엔 매우 문제가 있다라는 점. 이 정도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석 끝나고 연휴에 수업이 있어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